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저는 스타일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책 속에 들어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뽑아내서 일일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 130, 40개를 만들어서 프린터물로 합니다. 프린터물로. 저는 그것이 이제 학습 효율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해설지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해설한 거.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여러분이 조금 이제 지금보다 특강하고 이러면 경제적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부담이 조금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참여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특강 한 들으면은 눈이 확 뚫립니다. 원래. 그리고 특히 민법은 그 기출 지문에서 70%가 출제됩니다. 70%. 그러면 기출 문제를 10년치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매년 출제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그 표준 기출 문제라는데 그거를 13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눈이 확 뜨이고, 그리고 그거를 잘 듣고 난 뒤에 복습으로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쳐보면은 굉장히 좀 수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하니까. 민법에서는 매년 꼭 하는 게 기출하고 판례 특강이에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심한 학원에서는 민법을 특강을 6번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저는 6번 필요 없다. 돈 만들고 딱 필요한 거 기출하고 판례하고 그 2개만 하면 됩니다. 울산에는 5번 합니다. 학생들하고 원장이 워낙 적극적이라서. 근데 우리는 그래 할 필요 없다. 기출하고 판례 정도만. 그리고 기출 OX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살 때 15,000원 줬죠? 맞습니까? 지금 사는 다른 학원에는 20,000원입니다. 참고로. 5,000원 벌었다 생각하고 민법이 2,000원 더 들었다 생각했잖아, 작년보다. 쌤쌤이 하시라고. 자, 거기 한번 보시는데 254페이지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이거는 뭐 별 5개다.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 문제. 기본서에는 제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예.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선은 철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퇴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이야기합니다.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첫째, 갑은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 청구를 합니다. 자, 철거 청구에 따라오는 것은 토지 인도 청구, 이거하고 통상 같이 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소송할 때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2번째,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 이 2가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가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건물 소유자에게 합니다. 누구에게 한다고? 건물 소유자. 정확하게. 자,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할까요? 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렇게. 자, 공통점은 이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자, 물권자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귀책 사유 필요 없다. 세 번째,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무단으로 건축하는 바람에 갑이 토지를 사용을 못했잖아요. 손해봤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자,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 첫째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2층에는 지가 살고 1층에는 세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자, 갑은 그러면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퇴거 청구는 임차인 을다시에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는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 대표적으로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 절대 안 됩니다. 소유자에게는 퇴거 청구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철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 퇴거 청구는 건물 점유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는 철거 청구, 을다시에게는 퇴거 청구. 이렇게 합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을다시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매매. 자, 을다시가 소유자가 됐습니다. 건물 소유자. 자, 이제는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하나요?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다시지.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갑은 을다시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 이렇게. 을다시에게 철거 청구. 자, 을다시에게 귀책 사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을다시는 그냥 집을 샀을 뿐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갑은 을다시에게 물권적 청구,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손해배상 청구. 자,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갑은 을다시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지. 을이 지금 무단으로 건축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을다시에게는 철거 청구, 물권자 청구를 하고 이게 상대방이 달라져 버린다. 끝입니다.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자, 257페이지 봅시다.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는 작년에 나왔는데 10년 만에 가장 쉽게 출제됐습니다. 가장 쉽게. 그것도 복수 정답까지 돼가지고 거의 다 맞췄어.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나오면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는 말은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게 원래 정상적입니다. 자,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자, 점유 취득시효가 90% 차지하고 요거는 10% 차지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특징이 뭐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점유 취득시효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취득시효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물건의 토지의 일부의 취득시효가 됩니다. 일부에 된다. 그 다음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하지요. 지분해도 된다. 세 번째, 자기 물건에 대해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세 가지. 근데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집합법, 아파트 관리법, 집합법상의 복도 같은 거를 공용부분이라 합니다.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취득시효가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물건의 일부에도 되고 권리의 일부에도 되고 자기 물건에도 되고 집합법상의 공용부분은 안 되고 간단하게. 자, 이래 해놓고 이제 사례 문제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정확하게. 정신을 집중하시고. 자, 갑이란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을이란 사람이 점유를 합니다. 점유자입니다. 자, 을이 25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25년간 점유를 했다. 자, 여기가 20년 차거든요. 여기가 10년 차고, 여기가 23년 차고. 자, 숫자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20년을 점유하면은 취득시효가 가능하죠. 25년 해놨습니다. 그럼 을이 이제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첫째는 자주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주. 그 다음에 평온 공연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이상 점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 이렇게. 자,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원래 법률 규정이면은 등기 안 해도 취득하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지만 등기해야 취득하는 유일한 경우가 취득시효입니다. 이렇게. 자, 등기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등기를 하면은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렇게. 자, 요 소유권의 취득은 특징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 원시. 근데 원래는 원시 취득하면은 을 앞으로 등기할 때 보존 등기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원시 취득이지만 우리 판례는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중요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소급적 취득입니다. 소급적 취득. 자, 을이 등기하면은 등기한 때부터 취득한다. X 점유 개시한 때 25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 최초로 취득하는 것처럼 원시 취득. 처음부터 취득한다. 소급 취득.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근데 사례 문제 출제할 때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로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요 등기하기 전 단계까지가 출제가 딱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을을 취득 시효 완성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자, 등기를 하면은 이제는 을은 소유자가 됩니다. 최초에는 점유자, 여기까지 오면은 완성자, 여기까지 오면은 소유자. 자꾸 이게 신분이 상승한다. 점유자, 완성자, 소유자. 그러면 완성자 단계에서 출제를 딱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자 단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완성자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완성자이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럼 소유자고 완성자고 붙으면 항상 완성자가 이긴다. 결론부터 딱 내놔라. 누가 이긴다고? 완성자.
그래서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소유자는 완성자에게 각종 청구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완성자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완성자가 이긴다. 자,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어른지가 물권자가 아니고 아직까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이렇게. 그럼 등기 청구할 때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등기 청구는 채권자로서 하면은 채권적 청구, 물권자로서 하면은 물권적 청구. 완성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래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안 걸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점유하다가 점유를 만약에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상실하면 여기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점유해도 안 걸리고 상실해도 안 걸리고, 그러면 상실하면은 여기는 걸려요. 그래서 매수인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출제가 엄청나게 자주 된다고. 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점유하면은 안 걸리고 점유를 상실하면은 걸리고, 걸린다는 말이 뭘까요? 10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소멸한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상실하면은 걸린다 이래야 되는데 상실하면은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출제를 잘해. 소멸한다 안 한다? 자, 걸린다는 거하고 소멸한다고 차이가 뭐예요? 소멸한다는 지금 없어진다 그런 뜻이고, 걸린다는 말은 10년 안에 청구를 안 하면 10년 차에 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실하면은 걸린다 이래야지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이라고. 자, 그 다음 갑하고 을 두 사람만 나오는 것은 출제를 잘 안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므로 이제 세 사람을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23년 차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를 잘 보세요. 제3자. 판례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관계인. 또 뭐라 할까요? 완성 후 등기 승계인. 이렇게 불러요. 자, 병을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는지. 제3자, 이해관계인, 완성 후 등기 승계인.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낼 때는 99%가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어른 갑한테는 이긴다 그랬죠? 자, 갑한테는 이기는데 병한테 이길까요? 현재 소유자는 병이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결론이. 지난번에는 왜 그런지 설명했는데 지금 왜 그런지 설명 안 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병한테 이긴다 진다? 진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주인공이 을이거든. 을은 갑한테는 이기는데 완성 후 등기 승계인 병한테는 집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여기 있어. 만약에 10년 차에 병이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 전에 등기 승계인에게는 을이 이기고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 병한테는 을이 집니다. 그럼 시험에 완성 전이 나올까요? 완성 후가 나올까요?
완성 후가 99% 나온다. 이 사람은 을이병한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그럼 끝이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을은 완성 후 성인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취득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이 좀 억울해 보이지 않나요? 을이 쇠가 빠지게 취득시효 요건을 갖춰놨더만은 병이 소유권을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에? 자, 을은 갑한테는 이길 수 있는데 병한테는 집니다. 우선. 자, 그래서 병한테 소유권을 뺏기니까 을이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니 때문에 내 소유권 못 가져온다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렇게 확대가 된다고. 이렇게 갑에게. 그럼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느냐?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신해서 등기해줬다. 이래 돼야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팔아먹을 때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주로 모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갑에게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외적으로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나요?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병한테 넘겼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미 을이 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또 이미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갑은 배신해서 병한테 넘겼다. 그러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행위로 청구한다. 하나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한다. 자, 요거는 절대 안 되고 이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과 갑 사이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라도. 어느 경우일까요? 자, 갑하고 병 사이의 거래 행위가 반사회적 무효가 됐을 때, 이렇게. 뭐라고 했나요? 갑하고 병 사이의 거래 행위가 반사회적 무효. 자, 반사회적 무효가 될 때는 갑의 배신에 병이 뭐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이중매매에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잖아요. 갑한테 등기 안 해주고, 을한테 등기 안 해주고,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인데 제2매수인이 갑의 배신에 적극 가담하면은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거래 행위가 반사회적 무효이면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기다, 기본기. 자, 하나 더 해보자. 지금 주인공이 을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을. 자, 을은 원래 주인 갑한테는 이기고 완성 후 성계인 병한테는 진다. 기초로 딱 하고 있습시오. 그럼 을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억울해. 억울하다고. 자, 을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더라도 그때 원칙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을이 어떤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하나는 을이 운이 좋을 때, 하나는 을이 지독할 때. 이 두 가지.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한다. 자, 운이 좋을 때가 뭐냐? 자, 을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하니까 병이 소유자가 됐어요. 을이 아무래도 억울해. 근데 좀 기다리다 보니까 병이 다시 갑한테 팔아버렸네, 이렇게. 소유권이 갑으로 뭐 됐다고? 복귀가 돼버렸어. 또는 우리 판례는 회복이라고 씁니다. 회복. 그러면 소유권이 병에서 갑으로 회복되면은 을이 기다렸다가 다시 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를 뭐라고 표현한다? 운이 좋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지독할 때. 자, 지독할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23년 차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 근데 23년 차부터 을이 여기서부터 또 계속 점유합니다. 계속 끝까지. 지독합니다. 쭉 갑니다. 어디 가지고? 까만저까지. 계속 간다. 지독해. 야,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43년까지 점유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독하죠. 그러니까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또다시 20년을 채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요건을 세 가지를 또 갖춰버렸어. 그러면 요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거를 뭐라 할까요? 2차 취득시효 또는 재취득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부리하게 드러나면은 책을 보면 여기에 판례가 지금 11개, 12개 들어있거든요. 책에는 흩어져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요거를 소화를 못 시키면은 책을 봐도 한 개도 모른다. 봐도 아무 소용없다. 시험에 출제를 하면은 답 못 냅니다. 자, 그리고 기준이 쉽잖아. 주인공이 을이야. 하나 질문. 자, 을은 갑한테 이긴다, 진다? 이긴다. 자, 병은 을은 병한테 이긴다, 진다? 진다. 지는데 지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근데 을이 운이 좋아. 그럼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 어떻게? 병이 다시 갑한테 팔아먹었어. 소유권이 갑으로 다시 회복됐어. 그러면 을이 기다렸다가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됐죠? 운이 좋을 때. 또 두 번째는 뭐야? 지독할 때. 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다음부터 계산해서 또다시 을이 지독하게 점유를 계속 해가지고 43년까지. 주인이 바뀐 다음에 20년을 더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고. 이런 경우 을은 또다시 두 번째로 새로운 주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걸 뭘 한다고? 2차 취득시효, 재취득시효.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이제 하나 남았네. 자, 이제는 등기를 승계한 병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정한테 지금 팔아먹었습니다. 양도가 되어버렸어. 정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을 뭐라 할까요? 자, 주인공은 을입니다. 자, 을을 중심으로 등기를 승계한 사람, 을을 중심으로 점유를 승계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할까요? 완성자의 점유 승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완성자의 점유 승계인.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등기는 저 갑 쪽에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질문합시다. 자, 갑하고 정 사이는 거래가 있습니까? 없어. 그리고 정은 취득시효를 완성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완성자의 점유 승계인 정은
가백에 직접 등기를 청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완성자를 대위해서 한다. 요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야. 이렇게. 자, 직접 청구한다. 완성자를 대위한다. 대위한다. 그래서 정의 을을 대위해서 가반대 등기 청구해서 완성자부로 땡겨오면은 정의 매매를 근거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가져온다. 이거를 대위 방식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취득시효의 60%입니다.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40%가 더 추가된다. 판례는 12개 들어갔습니다. 판례가, 중요 판례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 요거는 자기가 그려봐야 돼요, 손으로. 강의 듣고 나서 돌아서면 하나도 없어져. 반드시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논리가 뭐냐? 주인공이 항상 완성자 을이야. 요 놈을 중심으로 해서 가백에는 이긴다. 완성 후 성계인 병한테는 진다. 억울하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운이 좋다. 기다려보니까 병이 다시 판다.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됐다. 그러면 을이 기다렸다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그 다음 을이 지독하다. 병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20년을 채워버렸다. 그러면 을은 새로운 주인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걸 뭐란다? 2차 취득시효, 재취득시효. 마지막으로 하나. 을을 중심으로 이제는 등기를 승계한 사람이 아니고 점유를 승계한 사람이에요. 을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정한테 팔아못하. 이 정을 뭘 한다고? 완성자의 점유 승계인. 그러면 이 사람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는 가백이 있단 말이에요. 병은 청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한 가백에 직접 청구할 근거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완성자 을의 등기 청구를 대위해야 됩니다. 대위. 그래서 정의 을을 대위해서 가반대 청구하고 청구해서 을 앞으로 오면 그때 정한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가져온다. 할 게 없지? 쉽다. 쉬워. 장난이다, 장난. 자, OMG 딱 써놓고 정신 차리자. 이렇게. 오 마이 갓. 핵심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책을 읽어보면은 깝깝합니다. 깝깝해. 이래 해가지고 문제로 훈련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문제로.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 266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비교해야 되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야, 또 쉬는 거 좋아한다. 취득시효 그림은 지우지 마세요. 요거는 등기부 취득에 비교하게. 요 앞에까지만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뭐 저한테 억한 심정이 있으면 지워부도 된다.